이번 시합 풀럼과 토트넘의 패스 네트워크 이미지입니다. 자, 풀럼이 패스를 더 많이 하고도 제대로 된 공격이 적었던 이유가 딱 나오죠. 9번 미트로비치 고립되고 전체적으로 U자형 패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공격이 안 됐다는 거죠. 반면에 토트넘 보십시오.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쏜케만 동떨어져 있어요. 둘이 무슨 왕따야?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둘이 이날 골과 도움을 기록한 팀이 바로 토트넘이라는 거죠. 이날 토트넘 선수들 패스 시도 횟수까지 볼까요? 손흥민과 케인이 골키퍼보다 패스 횟수가 적었습니다. 성공한 횟수는 케인이 13번, 손흥민 선수가 13번. 그러니까 앞쪽에서 거의 뭐 패스를 뭐 받는 장면들은 있었어도 그게 다시 패스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을 연계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슈팅으로 매듭 지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볼을 받았던 상황이 아닌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볼터치에 비해서 패스 횟수가 많이 적었기 때문에. 이건 뭐 풀럼도 마찬가지인 부분이긴 한데요. 두 팀 모두 공격수들이 골키퍼만큼도 패스 시도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록입니다. 경기가 정말 재미없게 진행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 도움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고립된 채로 힘든 경기를 했다는 거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76분을 뛰었고요. 도움을 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한 골밖에 안 났으니까 결승골을 도운 건데 슈팅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패스도 보시다시피 17번 시도를 해서 13번 성공을 시켰습니다. 한 경기 76분 뛰면서 패스를 17번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중에 키 패스가 하나가 있었고 그게 이제 해리 케인의 골로 연결이 됐었죠. 근데 그 패스가 사실 기대 도움이 0.05라는 것은 그 패스를 받은 선수가 골을 넣을 확률이 굉장히 낮았다는 건데 케인 선수의 아주 엄청난 결정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볼터치 33번 있었고요. 드리블은 2번 시도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일단 볼을 받는 상황에서 계속 상대에게 애워싸여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까지 극복을 해야지 월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날 경기 보셨죠? 앞서 제가 패스매트 보여드렸고 참 쉽지 않습니다. 케인도 그 정말 멋진 슈팅으로 골을 넣게 했지만 그 장면을 제외하면은 뭐 거의 뭐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서 또 경합 10번에서 4번 성공했고요. 공중볼 1번 경합 붙어서 1번 이겼습니다. 자 현지 평가, 현지 매체 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평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5개 매체 스카이 스포츠, 풋볼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그리고 구영민 스포츠 웹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다시피 손흥민 선수 평가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5개 매체 통틀어서 5.2점 출전한 모든 선수들 가운데 심지어 교체 투입된 히샬리송보다도 낮은 그런 평점을 받았습니다. 성의 없이 정말 무대뽀로 그냥 무지성으로 평점 매긴 것 같은 스카이 스포츠. 얘네는 요리스하고 케인만 8점 주고 다 실점 줬어요. 얘네 빼고 보면 4점대 평점입니다. 손흥민 선수. 그야말로 현지 매체들이 이날 가장 못한 선수가 손흥민이었다. 이렇게 삿대질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전체적으로 졸전이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 이날 저는 되게 신기한 게 경기 끝난 콘테 감독이 굉장히 극찬을 했더라고요. 토트넘 잘했다고. 모르겠습니다. 콘테 감독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이날 슈팅 없이 교체되었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이날 유일하게 터진 골을 어시스트한 선수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골이 뭐 손흥민 선수의 그 푸스카스 골 때처럼 무슨 그 베르통원이 그때 그냥 옆으로 주기만 하고 손흥민 선수가 막 60m 달려가가지고 넣은 골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골도 아닌데 이날 경기에서 그 도움 자체가 케인이 빠져들어가는 거 보고 아주 잘 밀어줬던 좋은 패스였는데 이 골을 그렇게 도왔던 선수는 최저점이고 그 골을 그 도움 받아가지고 골을 넣은 선수는 최고점이고 이거는 좀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참 아무튼 좀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가장 손흥민 선수에게 낮은 점수를 줬던 구영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점을 줬고요. 그 이유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다시 존재감이 없는 경기를 펼쳤던 전반전 레드카드를 피했던 것은 운이 좋았다. 이날 저도 제가 입중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장면은 바로 다이렉트 레드를 받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뭐 의도성 상관없이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 거친 플레이였고 좀 공이 아니라 이렇게 다리를 보고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심판이 판단을 했을 때 그렇게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옐로 카드로 이제
다행히 우리 입장에서는 정리가 됐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했고요. 자, 케인의 골을 어시스트 했지만 그건 그저 아주 평범한 패스였을 뿐이다. 빡치네.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패스가 별로였다는 게 아니라 그 패스를 받아서 그 위치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케인 말고 또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패스가 폄하된 것은 좀 아쉽긴 하지만 케인이 워낙 대단하게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굳이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해리 케인 6점 받았고요. 끝내주는 골을 넣기 전까지 제대로 슈팅할 기회도 없었다. 골을 넣은 뒤에는 별다른 기회가 없는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 골을 도운 선수가 손흥민이라고.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이날 존재감이 거의 적었던 것은 저희 없거나 적었던 것은 케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워낙 또 중요한 골이었고 또 역사를 바꾼 골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에메르송 로얄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케인에게 6점을 줬는데 로얄한테 7점. 이날 로얄이 잘했던 거 맞아요. 저도 뭐 입중 곁에도 얘기했죠. 제가 본 로얄 경기 중에 가장 잘한 경기 같다. 여기도 토트넘 입단은 최고의 경기 중 하나였다. 공수에 걸쳐서 존재감을 보였는데 공격할 때는 끊임없이 상대 수비를 괴롭혔다. 뭐 평은 좋은데 그렇다고 케인보다 이 경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이반 페리시치 5점. 정말 별로였다. 재능을 로얄에게 다 넘겨준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페리시치를 까면서 로얄을 추켜 세우는 그런 평가네요. 자,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5점. 팔리냐 또 리드와의 몸싸움을 즐기질 않았다. 중원에서 좀 더 싸워줘야 됐었다. 이런 얘기죠. 파페사르가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다음 풋볼 런던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또 5점을 줬고요. 몸싸움에 여러 번 나섰고 쉴 새 없이 뛰어다녔고 하지만 케인의 대기록을 돕는 어시스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임팩트를 보여주는 모습이 이번에도 없었다. 아니 뭐 도움 기록했다며 임팩트가 없었다. 이 뭔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자, 데안 클루세스키에게 7점. 야, 이날 클루세스키 저는 이제 이 선수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경기 때 굉장히 잘했었고 근데 이번 경기는 케인하고 같은 점수를 받을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솔직히? 손흥민보다 2점이나 더 받을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솔직히? 토트넘의 좋은 기회들은 대부분 쿨루세스키 쪽에서 나왔다. 뭔 개소리야. 참, 아무튼 해리 케인에게도 7점을 줬습니다. 전반전에는 거의 기회가 없었는데 하프타임 직전 그리브스의 대기록과 타이를 이루는 266호 골을 터뜨렸다. 후반 초반에도 빅찬스에서 날린 헤더는 레노 골키퍼 정면으로 날아갔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반 페리시치는 여기서도 5점을 받았습니다. 맨시티전에서와 같은 실수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또다시 왼쪽에서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였다. 굉장히 좀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든 경기였어요. 이날 저는 최악의 선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에메르송 로얄에게 7점 줬습니다. 전반전에 레노에게 막힌 슈팅이 있었다. 엄청나게 뛰어다녔는데 경기 막판에 박스 안쪽에서 멋진 태클로 상대의 기회를 저지했다. 그래도 여기는 케인하고 동률이니까 뭐 이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로얄이 측면에서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이브닝 쓴다도 볼게요. 손흥민에게 5점 줬습니다. 케인이 대기록을 세운 골을 제대로 도왔지만 대부분은 또다시 팀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라즐리 패신저라고 써는 패신저라는 게 뭐 승객 이런 뜻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좀 짐짝, 좀 팀에 부담이 됐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좀 네 표현력이 좋은 건 알겠지만 굳이 그런 표현을 쓸 필요가 있겠니? 자, 케니 테테를 향해 발바닥을 보이며 들어간 파울이 퇴장을 피한 것은 운이 좋았다. 데안 클루세스키 7점. 영리한 터치와 결단력 있는 질주로 가득한 경기였다. 다들 클루세스키에 대해서 이번 경기 되게 높게 평가했네요. 제가 보는 눈이 없나 보죠. 자, 이반 페리시치 5점. 팀에 기여한 게 거의 없었다. 그렇죠. 거의 없었던 선수하고 도움 기록한 선수하고 평점을 똑같이 주는 클라스. 자, 마지막으로 에릭 다이어. 잉글랜드 영국 기자들의 사랑 에릭 다이어. 이 경기에서 에릭 다이어 혼자 8점 수비 쪽에서 받았습니다. 미트로비치와의 피지컬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 이 경기에서 미트로비치를 묶은 것은 인정. 그럼 다이어 혼자 막은 겁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스포츠앱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소개해드리죠. 스포츠앱. 자, 손변석에게 5점 줬습니다. 제가 왜 이 평점을 굳이 소개를 해드리냐면 얘네들은 참 늘 한결같다. 요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보시죠. 케인이 골을 넣을 때 어시스트를 주었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워 먹었지만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은 또다시 존재감이 없는 경기였다. 이제 이 표현 때문에 가져왔어요. Picked up an assist of sorts. 이게 뭐냐면 그냥 어시스트 같은 거, 어시스트 뭐 그런 거 약간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of sorts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게 picked up on assist 여기까지 썼으면 어시스트 기록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 뒤에 of sorts를 붙였기 때문에 어시스트 같은 거 했어. 어시스트를 주었어. 뭐 이런 뜻인 거죠. 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게 그런 정도의 패스밖에 안 된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 패스가 뭐 정말 케인이 99%한 슈팅이죠.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케인을 띄우기 위해서인가? 그 패스를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 있는지 아무튼 벤치에 한두 경기 앉아서 리셋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 했고요. 자, 해리 케인에게는 8점을 줬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팀들 간의 지루한 경기에서 차이를 만들어낸 선수다. 맞는 얘기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터트린 골로 그리브스 대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마지막으로 데안 쿨루세프스키 6점 줬습니다. 손흥민 선수보다 한 점 더 줬네요. 전반전에는 아주 잠잠했지만 후반에는 왼발로 안을 향해 들어오는 컷인을 하면서 훨씬 더 위협적이었다. 부상이 심각한 것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아주 따뜻한 말로 마무리를 줬습니다. 여기는 따뜻한 말로 했는데 왜 어시스트에는 어브소츠를 붙였을까요? 물론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는 아니고 그냥 그 패스가 이분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은데 뭐 굳이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얘기만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마음하고 저희 마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저 개인적으로 FA컵은 쉬고 맨시티전에 좀 올인했으면 좋겠는데 콘테 감독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풀럼전 현지 반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